환자혁명, 조한경 지음, 100페이지, 전체와 부분. 나는 개인적으로 특정 영양소 한 가지의 장점을 부각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때론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영양소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거짓말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도 아니다. 칼슘을 먹어도 칼슘이 뼈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 위해선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슘이 부족한 것인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당화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환자가 내원했다. 흔히 관가하는 원인 중 하나가 피리독신이라는 비타민 B6의 결핍이다. 그렇다고 간단히 비타민 B6를 복용하면 해결될까? 비타민 B6를 아무리 복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연 결핍이 있을 때 그렇다. 아연이 부족하면 비타민 B6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식당벽에 걸린 구레 효능 같은 안내편에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다. 구레는 아연이 풍부해 남성 정력에 좋으며 노화 방지, 당뇨병을 예방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당뇨병, 합병증도 열거할 수 있다. 신부전, 녹내장, 신경손상을 예방한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거짓말도 아니고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어떤 특정 영양소가 의약품처럼 단독적으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식된 안내편에 걸린 내용처럼 사용되거나 묘사될 수 없다. 그래서 영양제 복용을 특히 환자들의 경우 혼자 시도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영양학을 공부한 의사들, 기능의학을 잘하는 의사들을 찾아가 상담할 것을 권한다. 건강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확신한다. 흑수저 비타민과 금수저 비타민.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타민의 제조 과정과 원재료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C 제품의 99%는 아스코르빈산이다. 아르코르빈산은 비타민C의 일부이지 비타민C가 아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다. 비타민 E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8가지 화합물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비타민 E는 크게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로 구분되고 각각은 다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4종류로 세분화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E 제품의 대부분은 알파 토코페롤이다. 알파 토코페롤은 다시 D-알파 토코페롤과 DL 알파 토코페롤의 알파 토코페롤의 2가지 분자로 구분되는데 그중 가장 흡수가 안 되는 DL 알파 토코페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유는 원가가 싸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비타민 E가 전립선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 E가 아니고 DL 알파 토코페롤로 실험을 한 것이다. 물론 언론에서는 그냥 비타민 E로 소개되었다. 마그네슘의 경우도 산화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등등 수많은 종류의 마그네슘이 존재한다. 그중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제품은 가장 싸지만 가장 흡수가 안 되는 산화마그네슘이다. 몸에 해롭다는 뜻은 아니지만 흡수율이 떨어지면 체내 활성화되는 양이 적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90%가 값싼 원료를 사용한 싸구려 제품들이다. 원인은 하나다. 기업이나 유통업자 그리고 수입상 판매업자 모두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윤폭이 크려면 원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흡수율 좋은 제품들이 많이 비싼 것도 아니다.
가격 차이는 소폭에 그친다.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싼 제품으로 손이 가기 마련이다.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은 어렵지 않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 똑같은 마그네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분 표시를 확인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는 몸에 해로운 제품들이 많아서 안 먹으니만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쉽게 산패되는데 산패된 기름은 몸에 해롭다. 그런데 산패 예방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하는 제품들이 있다. 제조 과정에서 이미 산패되는 경우도 있고 유통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산패되는 경우도 흔하다. 건강을 위해 먹은 오메가3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킨다. 싸구려 종합 비타민의 경우 석유 부산물로 추출한 화학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 위장 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인공색소, 설탕, 옥수수 전분, 방부제와 같은 어이없는 성분들로 들어가 있다. 특히 어린이 종합 비타민에는 인공색소와 설탕, 감미료의 함량이 더 높다. 정작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은 민망할 정도로 소량의 경우가 있다. 물론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을 볼 때 오직 음식을 통해 몸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아침에 우유와 토스트를 먹고 점심에 짜장면을 먹고 저녁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를 흡수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중간에 커피를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담배라도 피우거나 업무 스트레스도 시달리면 그나마 몸에 있던 영양소마저 빠르게 잃는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제품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인류 배우가 TV에서 광고하는 대기업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묻지마 구매를 할 일이 아니다. 뒷면의 성분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부도덕한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도 생긴다. 2015년 2월 뉴욕 타임즈의 기자에 의하면 뉴욕 검찰이 유명 브랜드 건강보조식품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기소 이유는